북유럽의 노르웨이. 이곳 대자연이 빚어낸 피오르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를 키우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A small sea factory were there. 양식이지만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마련해서 알을 낳게 하고 부화시켜 성장 과정에 맞춰 1년 넘게 정성으로 키워내는데요. 철저한 관리 아래 키운 물고기는 노르웨이를 수산물 강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바로 슈퍼푸드라 불리는 연어입니다. 연어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까지 어부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최북단에서는 혈혈단신으로 항해에 나선 어부가 있습니다. 차가운 북극해에서 어부가 찾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레드 킹크랩입니다. It's a nice crab. 최상품의 레드 킹크랩을 잡아 신선한 상태로 수출하기까지 철저한 관리는 기본, 정성을 아끼지 않는데요. 노르웨이 북극해의 어부들을 만나봅니다. 노르웨이에서 찾아갈 곳은 서부 해안에 위치한 베르겐입니다. 국토의 80%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노르웨이. 농사를 짓기엔 척박한 땅이지만 빼어난 풍경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는데요. 빙하가 녹으면서 곳곳에 형성된 피오르는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항구를 만들어냈죠.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베르겐도 그중 하나인데 노르웨이의 예수도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죠. 눈앞에 바다를 끼고 도시가 형성돼 있어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해 예술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르겐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Yes, so Bergen is known for being the seafood capital, really, of the world, but especially of Norway. So most of the head offices of the large salmon farming and fish farmers are located in Bergen. So you have fish farms all along the coast of Norway, but the head offices are here. So they say that Bergen is the capital for everything. It's where it happens. 중세 시대 북극해에서 잡힌 대구가 인근에 위치한 베르겐으로 모이며 항구 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중세 유럽 상인연합체, 한자 동맹의 주요 거점이자 무역항으로 성장하며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흔적이 베르겐 역사 지구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베르겐 도시와 함께 생긴 어시장도 명물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깔끔하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합니다. 이건 바이킹들이 식량으로 먹었던 건대구로 명태와 맛이 비슷하지만 식감에서 차이가 난다는군요. 이 외에도 노르웨이 바다에서 어부들이 갓 잡아 올린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지난 역사는 벽 한켠에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This building here was built in 2012, so it is 2.5 years old. Here is like the market inside. So we have here we are all year around, but in the summer we also it's full the fish market outside. 활어를 주로 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손질된 생선이 주를 이룹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선홍빛의 연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물고기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죠. 실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수산물입니다. The Norwegian salmon is a special salmon in all the world. Norwegian is Norwegian. It's a very different. It's a very special for the taste, for the structure, for the color, for everything. 연어의 나라답게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향신료에 절인 연어부터 바게트 샌드위치,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연어회까지. 노르웨이는 어떻게 연어로 이름을 떨치게 됐을까요? Like a swimming pools, like at the round one with the salmon, with the farm salmon. There's a lot of there, but from here, from like 30 kilometers from here, there's a lot in the fjord and the...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노르웨이에는 천여 곳 이상의 연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곳 베르겐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있죠. 길을 나서기도 전에 금세 주변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과 함께 극야가 찾아와 하루에 해가 머무르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는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웅장한 설산을 따라 30분 정도 가다 보면 노르웨이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비어르나 피오르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풍경이 그림 같은데요. 선착장에서는 사무엘 씨가 동료와 연어 양식장 갈 차비가 한창입니다. 원래는 사람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지만 멀리서 온 제작진을 위해 특별히 보여주겠다는군요. Right now we're going out to Bolax's farm Altenästet. It's a salmon farm here in Björnefjorden. And the fish that we're going to see on that farm is approximately 3 kilograms. 연어 양식장은 대부분 도시에서 떨어진 피오르에 위치해 있는데요. 물 위에 한 줄로 떠 있는 동그란 원이 다 연어 양식장입니다. 가두리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연어가 튀어오르며 반겨줍니다. 그 녀석들 참 힘이 넘칩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연어가 있는 걸까요? In this cage, there's probably approximately 60,000. 둘레 160m, 깊이 40m의 가두리에 은빛 연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피오르에 위치한 양식장은 냉수성 어종인 연어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이곳에서 출하 전까지 지내게 됩니다. But for a farm like this, it takes anywhere between 12 to 18 months. 그때까지 최첨단 시설 속에서 자라는 연어. 먹이도 자동으로 배급됩니다. So the feed has a number of different ingredients, but the main components of the feed are fish meal, fish oil, and soya. 질 좋은 연어를 생산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사료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사료라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군요. Good. Very good. Yeah, good. No problem. No problem. Tastes like fish feed. Like tacos on Friday. Tacos on Friday. 연어가 자라는 동안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날만은 특별히 보여주기로 하는데요. 뜰채로 들어 올리자
두 마리 다 힘이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야 만질 수 있는 연어.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상의 자연 환경에서 자란 연어는 4에서 6kg이 되면 출하하는데요. 올린 김에 연어 상태를 체크하는데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Condition is good. It's a good slime. Very nice slimy. No lice. No lice on him. 자타 공인 연어 대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70년대 연어 가두리 양식이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쌓인 노하우와 기술력은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러 개의 가두리 끝에 떠있는 커다란 배 한 척.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This is our feeding barge where they have the control system for the site and also the feed for the fish. A small sea factory where the 연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사료는 수시로 체크합니다. 사료를 사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할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군요. 계절에 따라 사료를 주는 횟수도 다르게 관리합니다. Yes, the sound that you hear are the feed pellets that we were looking at earlier. They're being pushed by compressed air through these tubes, and then they go out to the feeding lines to the fish on the farm, which we can see the video of. 여름에는 연어가 활발하게 움직여 사료를 많이 주는 반면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적게 줍니다. 이번엔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사무실로 안내하는데요. 벽을 가득 메운 수많은 화면 속 주인공은 가두리 안에 있는 연어. So this system works in that way that the AI is detecting lice on the salmon, and it shoots a laser beam that is gonna hurt the lice on the skin of the salmon, but not the salmon. So it's gonna kill the lice and make that fall off.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이들에겐 연어는 소중한 미래 자원인데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64. I've been working at Bulax since 1994. It's almost 30 years.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의 품에서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 그 습성에 맞춰 연어 양식의 시작은 육지에서 시작됩니다. 연어는 크게 태평양 연어와 대서양 연어로 나누는데 노르웨이에서 양식하는 것은 대서양 연어입니다. Whenever they come into the freshwater stage again and they're on land, that they've stopped eating, and it's a normal way as well for the wild salmon. They swim up the river, they stop eating, and they only begin to use their energy for reproduction. 이곳에 있는 연어들은 아예 산란용으로 키우는 것들인데요.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해준 후 알을 채취하는데 한 마리에 17,000개의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한 후에는 부화가 될 때까지 60일간 민물에서 관리를 해주는데요. 알을 깨고 나온 치어는 다시 옮겨서 성장 단계에 맞춰 철저히 관리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예방주사를 맞듯이 이곳에선 연어도 주사를 맞는데요. This is the needle for the vaccine.
이렇게 어렸을 때 백신을 맞은 연어는 자연 상태보다 건강하게 자라게 된답니다. Very small one. 이어서 또다시 어디론가 가는 연어들. 큰 호수로 들어가 이동하는데 물살을 거슬러 오르게 해 자연과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는 200g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요. 이때가 연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바다로 나갈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발달 상태를 체크합니다. Have a look at the fish now, and we can look at what time we transfer the fish to the sea. 200g 무게의 크기, 건강 상태까지 통과한 연어는 이제 피어루에 있는 가두리로 옮겨져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비오르나 피오르에 있는 연어 양식장이 분주합니다. 이곳저곳을 살피고 가두리 위에 그물을 치는 등 출하 준비가 한창인데요. 수만 마리의 연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빠르게 옮기는 것이 관건. 그래서 커다란 호수를 넣고 물과 함께 연어를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한 번에 6만 마리의 연어가 물탱크가 있는 웰보트로 옮겨집니다. 순식간에 옮겨져 연어가 받는 스트레스도 적답니다. 출하할 때도 연어 상태 체크는 필수.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연어 6만 마리를 실은 웰보트가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도착한 곳은 가공 공장 인근에 위치한 그물인데요. 보트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면 공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납니다. So here you can see the fish alive, which arrived with the wellboat, which is the waiting cages for the fish, where it's kept alive and active until it's getting pumped into the factory, which is 2 minutes away here during this using these tubes. 연어가 2분 만에 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호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때부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순식간에 가공 공장 안으로 들어온 연어는 머리와 내장, 뼈 등이 제거됩니다. 신선도를 위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죠. 무게에 따라 자동 선별된 후 다시 한번 기계에 들어가 등과 배가 나뉘어집니다. 우리 눈에도 익숙한 필렛 형태가 되면 가공 끝. 마지막으로 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So here we have the finished product. It's with an absorbent which keeps the fish fresh and moist and takes away the excess moist. So it keeps very fresh.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노르웨이 연어. 그 뒤에는 이렇듯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저녁. 오늘은 비오르그 씨가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모처럼 솜씨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어떤 요리일까요? No, I'm going to. We are preparing a soup, so I'm just cutting up the salmon in pieces. 연어는 지방이 풍부해 수프로 끓이면 감칠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모두가 출출할 시간. 스프가 빨리 완성될 수 있게
자미엘 씨도 요리를 돕습니다. Most of that, it's a good way to eat salmon in winter time is to eat it in a stew or in a soup. A lot of the time, this like to have it in a salad or things like that tends to be more like a summer dish. 추운 겨울에 즐겨 먹는다는 연어 수프.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이제 마지막 재료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 많이 보던 채소네요. The spinach and the lime juice. Mix it around for a little bit, let it sit here, and the spinach will get soft, and then it will be ready to eat. 베르겐에서는 겨울에 자주 먹는 요리랍니다. 남은 연어 조각은 스테이크로 변신합니다. 재료 자체가 맛이 있어서 많은 양념이 필요치 않답니다. 완성된 연어 수프는 밥과 함께 내는데요. 카레처럼 밥과 먹으면 의외로 맛의 궁합이 좋다는군요. 오랜 시간 연어를 키우며 가족같이 가까워진 사이. 늘 그렇듯이 올 겨울도 연어 요리를 함께 먹으며 따뜻하게 보냅니다. It was fantastic. It was very good. And the best salmon there is, the bullocks, and also the chef did a perfect job. It's delicious. Oh, the salmon was amazing. It was really fresh. I mean, coming straight from the sea, so you really feel the freshness. It was perfect. 노르웨이가 연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노르웨이의 항구 도시 베르겐을 떠나 향한 곳은 북쪽의 곳을 뜻하는 노르카프입니다. 북위 71도로 노르웨이의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로 갈 수 있는 유럽의 최북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도 한몫합니다. 한참을 달려 노르카프 관련된 표지판을 발견하지만 눈에 덮여 있어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 때마침 나타난 제설차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There are coming many buses from the Hurtigruten. 다행히 금방 도착한 버스. 제설차 운전자가 알려준 대로 버스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노르카프. 위대한 자연 앞에 그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Now you are on 71 degrees north. It's we are now standing on the edge of Norway and Europe, and behind that it's the North Pole. 유럽 최북단에서 북극해를 마주하는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춥고 멀어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나 봅니다. The Nordkapp with the electro vehicle.
I'm driving with the electric vehicle to the Nordkap. Oh, how was that? 3,000 kilometers.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해 더욱 특별한 시간. It is your dream? Yeah, it was my dream to come here. Yes. 인간에게 쉽게 삶의 터전을 내어주지 않는 북쪽 땅. 하지만 예외도 있는 법이죠. 노르카프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 호닝스버그. 노르카프에서 가깝다 보니 사람들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자주 드나들어 이곳도 관광 명소가 됐다는데요. 어둡고 썰렁한 거리. 매서운 북극 한파만이 거리를 채웁니다. 썰매를 탄 주민이 눈에 띄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면 이만한 교통수단이 없다는군요.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 Hello. It seems like it's been snowing a lot last night. Oh yes, very much. Does it usually snow a lot? What? Does it usually snow a lot here? Yes, in January, February, March. Sometimes April, May. Yeah. But we're used to it. You're used to it? Yeah. 이곳에서도 눈이 내리면 아이들이 제일 신나하는데요. 그런데 놀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은 것 아닌가요? What time is it right now? It's like 12 o'clock. Why is it so dark? It's always dark here in winter. All day long. So what is the time frame when it's bright like this? It's maybe a few hours. About, I guess, 2 hours. You can see a little bit, and then it's total darkness. 북극과 가까워 밤도 더 길게 이어지는데요. 매서운 추위에 캄캄한 밤이 계속되는 겨울. 인내가 필요한 이 계절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레드 킹크랩입니다. 때마침 하역 작업을 하고 있어 따라가 보았는데요. 안을 들어가 보니 특이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조 속에 싱싱한 레드 킹크랩이 가득합니다. 바다의 제왕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건 아닌가 봅니다. Very strong crab. This is best season because it's soon. In 2 months they will change shell. So now they are full of meat. Very good and very strong. 이곳에서 잡히는 레드 킹크랩은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 대부분 수출길에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So you see, we get seawater from 200 meter out and 40 meter deep into the ocean bottom because it's very fresh and clean water, and it's between 2 to 4 degrees whole year. 레드 킹크랩이 살던 바다의 해수를 끌어와 4, 5일간 안정을 취하는 동시에 내장을 비우게 하는데요. 상품성을 높여 수출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흡사 밤처럼 캄캄하고 조용한 아침. 선착장에 있는 소형 선박 한 척이 정막을 깨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부 유론 씨의 배인데요. Hi. Hello. So we're going out to catch some crab.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북극해에 있는 킹클랩 황금어장으로 가는 길. 가장 먼저 전날 통발을 놓아둔 곳을 찾습니다. Yeah, it's cold and dark. I think the sea is nutritious. It's a lot of good food for the crab, and I think that's part of the reason why the crab is tasty. 거친 물살을 가르며 달려봅니다. 한 15분쯤 달렸을까요? 유론 씨가 배를 멈추고 조업 채비를 하는데 장소가 마을 코앞입니다. Can you see that light strip? That's my house. 여기서도 레드 킹크랩이 잡힐까요? When the crab is shallow, then we have to be, but we can go a long way. But I try to stay close in January because January is a rough month, a lot of bad weather, and so if I can catch crab here, why not? I save a lot of fuel. Yeah, it's cheaper. 이 정도면 바로 집 앞이 레드 킹크랩 황금어장인 셈인데요. 부표를 찾으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부표와 연결된 줄을 양만 개 걸어 서서히 올리면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통발. 바다의 제왕을 잡는 어구라서 그런가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번 것은 바로 어제 넣어두었던 것인데요.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첫 통발에서 3마리가 나옵니다.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은데요. 레드 킹크랩 조업은 바다에 통발을 놓아두고 미끼만 교체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꺼낸 즉시 새 미끼를 넣어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It's herring and say, I think the crabs eat everything. Yeah, I tried bacon once. What did you try? A pig. Pig, Yeah, they loved it. Oh wow. 미끼의 유혹에 빠져 통발로 들어온 레드 킹크랩. 작은 사이즈는 빠져나가지만 큰 녀석들은 꼼짝없이 잡혀 올라옵니다. 이번엔 레드 킹크랩이란 이름에 걸맞는 녀석들이 올라왔는데요. We try to get bigger. Oh, okay. 유론 씨가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유. 북극해에서 자라는 레드 킹크랩의 경우 8kg까지 나가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얼핏 봤을 때는 제법 많이 잡힌 것 같은데, 하지만 올리기 전에는 단언할 수 없는 것. 통발을 보자 유론 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노련한 어부답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올리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보이는 녀석들. Hopefully there's a big one. 과연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Wow. 이건 대충 훑어봐도 앞서 확인한 2개의 통발보다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This one I would reckon 50, 60. It's quite heavy.
Maybe more. I don't know. Whoa. 금세 가득 찬 통. 들어갈 자리가 없어 밖에 떨어진 녀석들도 수두룩합니다. 레드 킹크랩이 풍년인 걸 보니 이곳 앞바다가 황금어장이 맞나 봅니다. 기쁨도 잠시. 갑자기 유론 씨가 애써 잡은 레드 킹크랩을 바다에 방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러다 아까운 걸 다 놓아주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I'm only trying to sort the biggest. 정부에서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레드 킹크랩의 양을 정해놔 욕심내지 않고 최상품인 킹크랩만 가져가는 겁니다. If this is under 2.2, then I don't want to deliver it. 선별 후 기준치가 미달된 것은 바다로 돌려보내 더 클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자 무분별한 남육이 사라지며 레드 킹크랩 자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더불어 어부들도 질 좋은 킹크랩을 잡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죠. It's a nice crab. 실제로 이곳에서 잡힌 킹크랩은 대부분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차갑고 청정한 북극해에서 자라 맛이 좋다고 알려지며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오늘 목표한 양을 잡자 통발을 다시 바다에 넣으며 조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북극해에서 잡아올린 레드 킹크랩은 부두 인근에 있는 하역장으로 직항합니다. 한쪽에서는 약 5일간 해수에서 안정기를 거친 녀석들이 다시 먼 길을 떠날 차비를 하는데요. 이때 살아있는 레드 킹크랩을 물 없이 포장하는 사람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요? So you pack them dry. So in order to have them stronger, it's important that they clear their stomach because else they will make too much dirt inside box when they flying. 아하,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면 무려 48시간 동안 살아있답니다. From airplane, from Malta to Oslo, and from Oslo maybe to Incheon, maybe in Seoul, maybe to New York, maybe Milano, never know.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을 행복하게 채워줄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호닝스버그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마을을 뒤덮었는데요. 얼렌스 씨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이 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요리사는 어부인 유론 씨입니다. So this is the crab we caught, and we'll cook this delicious red crab, and it's gonna be nice. 노르웨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레드 킹크랩의 내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요리에는 몸통과 다리만 사용됩니다. 첫 번째 요리의 조리법은 소금물에 손질한 킹크랩을 넣어 삶아내면 끝.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I usually boil it for 15-20 minute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rab, the red king crab. 두 번째는 정반대인 구이 요리인데요. 손질한 다리에 마늘, 버터 소스를 바르면 준비가 끝납니다. 오븐 안에서 15분 동안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군요. 그 사이 소금물에 끓인 다리가 다 삶아졌습니다. 곧장 뜨거운 소금물은 따라내고 레드 킹크랩 다리에 찬물 샤워를 시켜주는데요. The cold water I use to cool the crab quickly down, and because I feel like the meat will loosen easier from the shell. 이렇게 하면 살이 잘 띄어질 뿐만이 아니라 식감도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때마침 구이도 완성되었습니다. 두 가지 요리만으로도 식탁이 근사해졌습니다. 모두 다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요리인데요. 이만한 별미가 없을 정도랍니다. 유런 씨와 얼랜드 씨가 레드 킹크랩을 잡고 파는 일을 업으로 하지만 이들에게도 비싼 식재료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다는군요. I don't know how to eat this when they're filming. 탱탱한 살로 꽉 차 있어서 노르웨이 사람들도 사랑하는 식재료입니다. 양이 많다 보니 취향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Wow. Nice. Very good. These king crab in Norway, they live in the harshest environment maybe on the planet. It's very cold and very strong wind in the winter, and the ocean is very fresh and very clean. So that's why we get this amazing product that's strong and yeah, very tasty. It's too bad we don't eat it often. Yeah, should have time to eat it more often. It's really good. 오늘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누비며 보물을 찾아 올리는 어부들. 거친 북극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을 테지요. Well, if my body holds up until I'm, I don't know, 70, or I'll fish as long as I can manage. 레드 킹크랩.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어부들에게 노르웨이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닐까요? When in Rome,